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기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일단 보형물 티가 너무 많이 난다 하셨는데 턱이 작은 분이잖아요. 근데 보형물이 지금 약간 위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좀 볼록하게 위쪽에 있다 보니까 무턱이 좋아진 게 아니라 여기가 튀어나온 거죠. 사실은 여기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튀어나왔어야 될 게 위에 튀어나오니까 여기 B포인트라고 하는 데만 오히려 쑥 꺼지는 느낌이 더 들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밖에 안 들어 있다 보니까 이런 데가 꺼져 보이죠. 이런 데가 많이 비는 느낌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형물 티가 좀 많이 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살이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모든 무턱이나 하악외소증 환자들은 다 이걸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턱에서 받쳐주는 뼈 볼륨이 없기 때문에 살이 늘어져 보여요. 턱에서 받쳐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형물을 조금 이렇게 넓게, 이렇게 좀 너비가 있게 이런 식으로 넓게 들어가면 훨씬 나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비대칭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비대칭이 아주 그렇게 심하진 않으세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요 정도 조금 차이 나는 거 정도거든요. 뭐 한 2mm 정도 턱, 오른쪽 턱이 앞으로 조금 튀어나온 정도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뭐 턱이 이쪽으로 조금 내려온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는 약간 내려와 있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런 비대칭이 조금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고개 들어서 보시면 지금 비대칭이 좀 보이긴 하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죠. 이런 비대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수술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큰 비대칭은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 중심선으로 봤을 때 이쪽 턱이 조금 더 나와 있고 광대도 이쪽이 조금 더 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여기가 뒤로 꺼진, 그러니까 이쪽이 튀어나와 있고 얘는 뒤로 꺼진, 이쪽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얼굴이 비대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수술을 할 때 뭐 고려할 정도로 아주 큰 비대칭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양악 수술을 한다거나 뭐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고, 옆으로 봤을 때 이런 좌우 차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요 정도는 교정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뭐 이걸 다 만들어서 여기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물감이 심한 거는 잇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치아 뿌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물감이 심. 그리고 뭐 보형물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뭐 이물감이 없을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가장 제가 지금 우려되는 거는 보형물이 있는 데가 치아 뿌리에 가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기에는 좀 마음이 걸려요. 왜냐면 조금 확대해서 보면 치아 뿌리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여기도 치아 뿌리가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근데 보형물이 여기를 딱 걸쳐요. 그럼 나중에 실리콘 보형물은 뼈 침식이 조금 생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게 뼈 침식이 생겼을 때 환자분 치아 뿌리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형물은 이렇게 위쪽으로 치아 뿌리 있는 데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형물은 지금 그냥 두기에는 조금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물감은 보형물이라는 게 가진 어떻게 보면 한계죠. 근데 이제 제가 수술했던 경험을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실리콘을 넣거나 뭐 지방 이식을 했거나 필러를 맞아보거나 이런 분들이 오세요. 근데 실리콘이나 뭐 고텍스나 매드포어나 이런 보형물을 턱 끝에 넣어서 저한테 오셨던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제가 보형물, 맞춤형 보형물을 만들어 드리고 재수술을 했을 경우에 이전보다 그 이물감이 훨씬 덜하다, 훨씬 편해졌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건 뭐 제가 해본 게 아니라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드려요. 어쨌든 몸에 뭐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물감이 없으면 그건 정상이 아닐 것 같다. 다만 그 이물감이 아주 괴로운 정도인지 아니면은 뭐 불편한 정도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지금 턱에 보형물 넣는 환자분들이 거의 한 1000명 넘게 넘어가는데, 그분들 중에 이물감 때문에 보형물에 대해서 불편함 호소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무턱 환자들은 거의 없었어요. 굳이 묻는다면 이물감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맞춤형 보형물이 조금 편안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필러가 훨씬 만족스러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 요런 데들을 더 메꿀 수 있으니까 필러가 더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벙벙하니 동글동글하니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고, 다만 필러는 약간 둔탁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날렵한 느낌이나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못 만들고, 또 계속해서 여러 번 맞다 보면 필러들이 점점 퍼져요. 그러면은 약간 주걱턱 내지는 턱살이 늘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필러를 턱에 환자분 같은 무턱이 조금 심한 경우는 필러를 계속 맞는 거는 좀 반대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무턱이냐 하악외소증이냐 질문 주셨는데, 그 경계가 명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이가, 하악의 이 수직 길이가 어느 정도 길이가 있고, 하악 과두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냥 무턱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환자분은 무턱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턱목 경계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보형물이 만들어낸 이런 특이하게 튀어나온 턱끝이 있고, 그 다음에 볼살 늘어진 게 있고, 여기 꺼진 게 있는 게 첫 번째 보이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45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무턱인 분들은 얼굴하고 목하고의 경계, 이 턱선 라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은 또렷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보형물이 지금처럼 여기만 이렇게 떼똥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 폭을 뭐 이렇게 넓게 만들면은 얼굴이 너무 둔탁해지고요. 뭐 흔히 말하는 남자들은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여기 볼륨 조금 주면서 뭐 여기 원하는 높이까지, 그러니까 전진양만 이렇게 얻으시라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환자분이 여기를 교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이 외측면으로 이렇게 볼륨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가 메꿔져요. 근데 메꿔지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얼굴이 조금 갸름한 느낌에서 둥그런 느낌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하고 상의해서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턱, 목, 그 경계를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얼굴하고 목하고의 경계선을 만들고 싶다. 그건 턱 라인 얘기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외측 볼륨이 많아져야 돼요. 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외측으로.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훨씬 좋아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상이 조금 넓으신 편이죠. 그래서 얼굴이 커 보이는 건 싫다. 그러면 이런 하악각 쪽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비대칭 있는 부분, 뭐 여기를 뭐 이렇게까지 똑같게 뭐 만들어 달라면 만들 수는 있어요. 이런 비대칭마저도. 근데 이렇게까지 하지는 말아라.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좀 커져 보이기 때문에 환자분은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얼굴이 턱이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전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짧기도 해요. 근데 그게 양날의 검이에요. 턱이 길어지면 갸름해지기는 하는데 약간 나이 들어 보여요. 근데 턱이 짧으면 어려 보이고 귀여운 맛은 있는데 약간 빈약해 보여요. 이거 역시도 환자분 선택에 따라 가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길이가 늘어나면 갸름해는 보이는데 나이 들어 보여요. 그리고 대부분의 무턱 환자들은, 특히나 여자분들은 본인이 턱 짧은 모습에서 어린 모습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서 길이는 조금만 만들고 전진양만 이렇게 만들기를 권하고, 오히려 이 옆쪽으로 볼륨을 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턱선을 만드는 게 환자분한테는 좀 적절할 것 같고, 지금 턱 보형물은 위에 있는 거 맞고요. 치아뿔이 있는데 걸쳐 있어서 이거는 좀 제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메가 턱 채우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체부 쪽 볼륨 주는 거, 이 옆쪽으로 이렇게 볼륨 주는 걸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턱은, 이중턱은 뭐 전진량이 만들어지면은 이중턱은 무조건 좋아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여기 살들이 이렇게 없어져요. 이쪽으로 당겨지니까. 그래서 턱이 전진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중턱은 좋아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꺼져 있죠. 이 체부 볼륨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여기가 꺼져 있는 분들은 전진술하면은 여기 더 패여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진술 하시면은 거의 망해요. 그리고 턱이 짧은 분인데 전진술을 해 놓으면 더 짧아지고 여기만 패여요. 그러면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늘어졌다가 여기만 이렇게 되는 아주 꼴보기 싫은 모습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전진술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전진량은 얼마나 필요한지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얼굴 중심에서, 이런 얼굴 중심에서 코끝하고 아랫입술하고 달랑말랑하면 비율이 좋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전진량은 나쁘지 않거든요. 위치가 안 좋을 뿐.
그러면 지금 정도 전진량, 요게 한 6mm 돼요. 한 6mm 정도 전진되는 보형물을 만드는 게 좋고, 다만 이 보형물이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만들어지고, 또 필요하면 길이를 조금은 길게 만드는 것도 환자분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마 비율, 중안면부 비율 봤을 때 이 턱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이 만들면 조금 더 갸름한 느낌. 다시 말하면 여기 턱선이 조금 생기면서 약간은 요런 느낌으로 가면 조금 더 갸름하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전진량은 지금 있는 보형물 두께 한 6mm, 7mm 정도면 충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형물 때문에 뼈에 문제 생기는 거는 뼈 침식인데, 그래서 가장 오래된 분 보니까 1mm 미만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 뼈가 살짝 주저앉는 거, 뼈가 자국 나는 거 정도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0.23mm 정도? 그 다음에 아주 심한 경우는 한 0.5에서 1mm 사이 정도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아주 크게 많이 들어간 경우.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큰 경우에 속하진 않아요. 아주 심한 경우에 한 15mm까지도 넣거든요. 그래서 한 6, 7mm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심한 편 아니어서 뼈 침식은 뭐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니고 환자분이 느끼실 정도의 변화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빼고 나면은 뭐 차이 나는 게 한 0.5mm 미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뼈 침식 문제 외에는 염증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염증은 모든 보형물 수술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빈도가 중요하잖아요. 많이 발생하느냐, 적게 발생하느냐. 근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은 1%가 채 안 돼요. 지금까지 염증 나가지고 뺀 게 1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뭐 1%도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할 내용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턱에 실리콘 보형물이나 옛날 고어텍스 매드포어 넣었을 때보다 이 본시멘트 보형물 만들어서 맞춤형으로 만들고 나서 염증 걱정은 아예 안 하고 수술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요. 그만큼 저한테는 통계적으로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렇다고 염증이 100% 안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보형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10명 미만의 환자에서 실제로 염증이 생겨서 뺀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좀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왜냐면 그냥 이런 부분들, 또 치아 뿌리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제거해주고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턱을 가지고 계세요. 영상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